자, 그러면 오늘 파이프라인이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다 한번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네. 그런 라이브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 아는 거는 다 말씀드릴 거고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딱 뭐예요? 대량. 대량, 대량은 대량답게 네, 공동구매도 하고 있고요. 공동구매, 그리고 서파르타에서 배웠던 위탁 사입인데 저는 네. 사입이 좀 부담스러워서 위탁을 해서 상위 노출시키는 그런 구조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량 공동구매 위탁 판매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대량이 8월 기준으로 1200이었고요. 200, 그리고 위탁이 400 정도였고요. 400, 나머지가 공동구매 건이었습니다. 1400이 공동구매. 네. 야, 굉장히 다양하게 잘하셨네요. 네, 이것저것 펼쳐놔야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아, 예. 먼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5기 운 좋은 여자의 남편, 그리고 오프라인 서파르타 2기 주말반 수강생인 카페 아이디는 운 좋은 남자입니다. 운이 좋은가요? 뭐 저기 나온 거 보면 운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닉네임을 잘 지으면 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채널을 보시다가 네. 월천마초님을 보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런 거죠. 저도 직장인이었고 직장 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었는데 월천마초님은 솔직한 느낌을 얘기하면 솔직하게. 월천마초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자신감을 되게 주셨어요. 네. 되게 현실감이 있었고 저렇게 어려운 역경도 뭐 히스토리도 있었지만 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부터 계속 구독을 하게 됐죠. 그러면 서파르타 신청할 당시만 해도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 커트라인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 네, 그래서 엑셀에서 다 끌어모아 봤더니 200만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신청을 하고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자격이 200이었는데 네. 200 간당간당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파르타 2기가 돼가지고 네. 그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31일이 어제였잖아요. 네. 어제까지가 3,100만 원이었고요. 그저께 제가 3천만 원 넘었을 때 인증샷을 해놨는데 네. 그 이후에 한 80 정도 매출이 더 있어서 8월 매출이 3,100이었습니다. 8월은 네. 살짝 비수기거든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근데도 꽤 많은 매출을 달성하셨네요. 사실 기준이 없어서 많은 건지 몰랐으나 네. 그러면 마진율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해보고 왔는데 네. 파이프라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25%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25% 이상? 네. 그럼 먼저 대량 구매 대행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계정 몇 개예요? 계정은 지금 9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3개를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쉬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계정 9개를 네. 들고 있다. 키워드 잡고 올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막 올리시나요? 저는 그냥 막 올리는 게 8개고요. 거기서 팔린 애들. 네. 왜냐면 서파르타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네. 팔린 애들 모아서 프리미엄관으로 옮겨서 키워드 작업을 해주면서 옮기는 거. 키워드를 잡아서 올리는 계정이 2개가 있고요. 네. 나머지 계정은 그냥 막 올립니다. 와, 새로운 방법으로 대량을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7개의 계정은 수집 업로드만 한다는 건가요? 수집 업로드만 해요. 네, 수집 업로드만? 네. 그 더토코부터 제가 6개 계정을 막 돌렸거든요. 네. 그때 경험을 비추어서 되는 카테고리 위주로 좀 막 올리긴 합니다. 수집 업로드만 하는데 네. 그 경험으로 얻은 되는 네. 카테고리만 수집 업로드 한다. 안 될성 싶은 것들은 시간만 빼앗아 가기 때문에 될성 싶은 애들 카테고리로 수집 업로드하면 거기서 입질이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걔들은 또 프리미엄관으로 옮겨줍니다. 네. 그러면 그냥 수집 업로드하는 계정 매출은 어느 정도고 프리미엄관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아직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서파르타 시작한 지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2개 계정에서 지금 막 매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서 믿고 기다리는 계정이 2개고요. 거의 균등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1,200만 원 매출이 7개 계정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9개에서 나오는데 네. 나머지 키워드 잡는 2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라서 그럼 600, 600
700, 500 정도? 그냥 막 올리는 게 사실은 매출 비중이 더 커요. 아, 그냥 막 올리는 게 매출 비중이 아직은. 아직은? 네. 아직은? 왜냐면 그렇죠. 그 9개 계정이 제가 서퍼레터를 6월 6일날 시작했거든요. 네, 6월 6일. 아무리 빨리 올려도 그거 9만 개 다 채우는데 한 달은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7월 말경에 세팅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걔들이 지금 키워드를 잡았다 쳐도 한 달밖에 안 지나서 네. 아직까지 그 차이를 느끼기에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게 매출 냈네요. 그럼 근데 많이 했으니까. 많이 네. 그간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네. 업로드만 해도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배운 게 더 많았죠, 사실은. 이게 네. 시킨 대로 했던 것들이 좀 있었고. 잘 팔리는 카테고리 네. 한 3개 정도만 공개해 줍시다. 우리. 전 승마용품 되게 잘 팔렸어요. 아, 승마용품. 네. 아, 그러니까 승마용품은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네네네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아, 예. 아, 이건 좀 네. 세다. 그러니까 모자도 잘 팔렸고요. 바지도 네. 잘 팔렸고요. 아, 네네. 하나 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죠. 네.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서 과장님이 처음에 더덕거 때 얘기할 때는 의류 같은 건 지재권이 있어가지고 피하라고 하셨지만 네. 그 의류 중에서도 지재권이 없는 영역.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댄스복 같은 것들은 사실은 브랜드가 거의 없어서 네. 그런 것들은 잘 팔리던데요. 그렇죠. 네. 벨리 댄스복. 네. 아, 그런 것들. 네. 오늘 또 얻어갑니다. 예. 지재권 없는 의류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예를 들어 겨울이면 뭐 목도리 같은 거, 네. 그리고 모피 코트 같은 거. 모피 코트가 또 은근히 지재권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비싸고 잘 팔리니까 겨울 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해놨다가 올리세요. 네. 네. 근데 걔들은 보면 제가 키워드를 잡고 올렸던 데서 팔렸던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걔네들은 키워드를 잡고 올려야 된다. 프리미엄관이 뭐예요? 이거 잘 못 들으신 분 같은데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방법론인데 서파르테 선생님이 이제 차드 선생님 방식이 있고 로이쌤 방식이 있어요. 네. 로이쌤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네. 로이쌤 방식은 키워드를 잡아서 정성껏 잡아서 올리는 겁니다. 네. 근데 팔려요. 근데 노무가 많이 들어가고 당장 안 팔리면 좀 지치게 되기 때문에 차드쌤 방식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관두지 말라는 게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6만 개를 다 낚싯대를 던져보고 팔리는 거 다 조사하는 기간이 전 적어도 3, 4개월 정도 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팔린 애들은 키워드 잡는 걸 저는 프리미엄이라고 그냥 표현 거고요. 네. 키워드 잘 잡아서 등록하는 계정 2개를 운영을 하는 거죠. 계정이 6개니까 전 9개니까 7개는 그냥 막 던지고 거기서 팔린 애들은 키워드 예쁘게 잡아서 그 2개 계정에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차드 한번 부르면 되죠. 네, 정보 차드 있나요, 여기? 그러니까 두 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로이쌤 방식도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이쌤 한번 부르고 네. 차드쌤 한번 부를 테니까 네. 강의 한번 정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량은 그럼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위탁부터 가볼게요. 네. 위탁은 뭐 어디서 도매매 도매국 이런 데서 제품을 가져오세요? 아니요, 거기는 사실은 그 마진이 거의 없다고 들어서 전 경험이 진짜 없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고 있다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DM 보냈습니다. 아, 노력을 하셨네요. 인스타를 네. 보면서 이 제품 괜찮다. 팔고 싶다고 하면 물건을 주던가요? 왜냐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복사해놓고 삼성폰이 클립보드가 있거든요. 네. 복사해놓고 중요 부분만 바꿔놓고 네. 한 10개 정도 제안을 하면 네. 한두 분 정도는 분명히 오고 그리고 이걸 배웠어요. 저희가 스파르타에서 배운 게 그분 쇼핑몰에 들어가면 이분이 3일 동안 몇 개를 팔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 팔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제안 주면 거의 수락해 주세요. 왜냐면 그분 어차피 뭐 안 팔리는 건데 네. 위탁이라는 유통 구조가 서로 좋은 구조니까 네네네. 그렇게 제안하면 수락을 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위탁 제품을 올리잖아요. 네, 올린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무슨 작업을 해주나요? 일단은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거는 카페. 카페. 네. 카페 침투 마케팅? 네. 아, 예. 사실 침투하기도 좀 그런 게 제가 들어갔던 카페는 네. 사용기 같은 걸 올리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아, 예. 리뷰 게시판 비슷하게 가격도 네. 올리고 거기 성실하게 삐뚤빼뚤 사진 찍어서 올리면 쪽지가 계속 옵니다. 아, 그럴 때는 진짜 사용기니까 네. 잘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막 찍고 내가 그렇죠. 사용기 올리고. 네. 오히려 잘 찍으면 제가 너무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잘 찍는 애가 계속 올리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서 그때는 와이프 사진을 쓰곤 합니다. 아, 위탁 판매할 때는 카페 마케팅. 네. 카페 마케팅은 다 해요. 네, 다 해요. 네. 아, 그러면은 구매 대행도 하고 공동 구매도 하고 위탁 네. 도매도 다 카페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게 기본이구나.
효율이 좋으니까. 카페 말고도 그런 커뮤니티가 엄청 많잖아요. 자동차는 뭐 보배드림도 있고, 맞습니다. 그 카메라 DSLR 클럽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엄청 많거든요. 네. 거기 시장 정보나 그런 게시판이 다 있어요. 네. 요거 말고 다른 거 하시는 건 없나요? 그 위탁 그리고 공동구매는 뭐 제가 인스타 계정이 꽤 크게 키워놓은 계정이 있어서 인스타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그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오케이. 네. 인스타 공동구매를 하시는데 또 풀어봅시다. 네.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에요? 지금은 22,300명이고요. 22,300명? 네. 와이프 계정이 7,000명 있어서 네. 두 개 합치면 3만 명에. 아니, 뭐 이렇게 잘 모았어요? 제가 서파라타 시작할 때 뭐 카페 있을 거예요. 운 좋은 남자 치면 태스크보드의 1일차에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게 인스타 팔로워 1.1만 명 만들기인가? 그게 목표였거든요. 두 달의 기간 동안 2만 명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원래 안 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해봐야 크게 될 줄 알았는데 거의 마팔 위주로 하다가 협찬 몇 번 받고 돈이 안 되길래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서파르타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서 적었죠. 그리고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뉴스식으로 서 과장님 하시는 것처럼 정보 위주의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이게 피드 하나에 뭐 2,000명씩 들어오고 뭐 제가 뭐 놀러 다니는 그때 딱 시즌 그래가지고 옛날 사진 다 쓴 거거든요. 옛날 사진? 꾸준히 하루에 3개씩 계속 올렸는데 뭐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금방 10,000명 만드는데 6개월 걸렸는데 2달 만에 그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존에 10,000명이 있었다 치고 그럼 10,000명은 어떻게 들렸어요? 10,000명도 다 마팔로 시작했습니다. 아, 마팔? 그러니까 노력! 그쵸. 마팔을 하다 보면 인스타에서 막아요. 섀도우 밴이라고 너 그만해라. 그거 나올 때까지 보통 계속 했습니다. 아, 계속 마팔하고 다니고 섀도우밴 나오면은 쉬었다가 또 마팔하러 또 다니고 맨날 그럼 이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장을 다녀보면 게임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전 좀 더 생산적인 걸 해보자고 해서 그 게임할 시간에 이제 그걸 했죠. 그리고 막히면 이 투어 돌고 인사하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가속이 붙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니까 같은 주제의 사람들을 마팔한 거잖아요. 이 3가지 정도 이제 가능성 있는 타겟으로 마팔을 한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시너지가 있으니까 그건 그래도 좀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영상 하나 올려도 거기서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기 전까지는 이 끈기와 노력의 힘으로 팔로우를 모았군요. 이 손가락. 남들이 게임할 때.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 어디다 좀 적어놓은 거 없나요, 혹시? 아, 시크릿 크루에다 적어놓으셨다 그랬구나. 왜냐면 서 과장님 거 기다리면서 서 과장님이 시크릿 크루를 꼭 들으라고 이렇게 항상 하셔가지고 그때 들어서 판매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는데 이제 그런 걸 그때 시작한 거죠. 인스타 블로그도 그냥 마팔 해가지고 그걸 적었더니 좀 이쁘게 봐주셔서 베스트 크루가 또 되신 거예요? 네, 그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실행해서 쌓은 경험은 어딘가는 적용이 돼요. 이게 어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오늘 좋은 정보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금방 공동구매도 매출이 나고 공동구매 제품은 또 어떻게 찾았어요? 공동구매 제품은 그냥 달라면 줍니다. 이제는 좀 매출이 나니까 이거 뭐 해보고 싶다. 근데 처음에 못 팔았는데 성과가 난 게 하나 있었어요. 선풍기를 팔았는데 그걸 이력서로 썼죠. 이렇게 팔았다. 그리고 내 쇼핑몰도 하나 하고 있는데 1페이지 올리는 그런 것들을 이력서로 제출하면 대부분 줍니다. 와, 이제는 빅셀러네. 이제는 받고 싶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팔기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좀 팔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팔고 쉬었다. 공동구매를 딱 받고 되게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뒤를 딱 뒤집어 보면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전화를 해보죠. 데모 큐브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2,000개면 이분 팔기 힘들겠다 싶으면 그 제품 또 스마트 스토어에 다 찾아서 하루에 몇 개 파나 보고 제가 메일이든 뭐 해가지고 달라고 위탁하자 그러면 그럼 또 위탁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그 채널을 그냥 공동구매 전용 채널로 해버리면 어때요? 되게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 가지고 점차 늘려가거나 아니면 그런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하려고 하는데 이 계정을 점차 좀 바꿔가려고요. 원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계정이었어가지고 카페 마케팅 바이럴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사용 후기 좀 잘 적으면 됩니다. 마케팅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사치스러운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냥 저 이거 썼는데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근데 공동구매는 가격이 싸거든요. 폐쇄몰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을 딱 적어놔요. 그럼 제 와이프 아이디로 답니다. 이거 아무리 검색해도 이 가격이 안 나오던데
정도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띠릉띠릉띠릉 그치. 예, 쪽지가 네. 그럼 제 링크를 달아주면 네. 쪽지가 막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쓱 들어가주는 거. 네. 네. 이게 없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도 좋아하는 그 카페 아이디 한 4개 정도는 대량이 다 좋아요. 뭐든지 많이 대량이 짱이에요. 잘리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네. 유튜브도 대량이 짱이에요. 대량으로 해야 돼, 대량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하나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나 인생 끝이야. 이러면 안 돼요. 네. 계속 여러 개를 돌려놓고 잘 되는 것 좀 더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진짜 노력형 천재래요. 자꾸 천재라는데요? 단순 반복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 단순 반복을 잘한다? 블로그 제가 2달 반 만에 5,000명 모았거든요.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네. 그거는 사진 몇 장 올려놓고 다 이웃 맺기로 아, 이웃 맺기. 해가지고 아침에 100명 찾습니다. 그거 네. 뜨고 출근했기 때문에 와, 그 노력이다, 진짜. 이건 노력이지 뭐. 끈기. 네. 근데 게임한 시간에 그거 한 거니까. 아. 근데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100명도 안 돼요. 그렇게 모았는데. 근데 이제 방문자 늘리는 거 배우면 네.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분명 있죠. 네. 게시물 올리면 1000명 넘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블로그는 품이 많이 들어서 글 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인스타가 딱 맞으시는구나. 네, 인스타는 사진 몇 장 올리고 그냥 딱 올리면 끝나는 거라서 제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거든요. 출장이 많으니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공동구매나 위탁이 괜찮더라고요. 아, 박지성도 자신이 노력형인 줄 안돼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저는 노력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3년 동안 했는데 한 개만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지 나머지는 10만이 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냥 진짜 꾸준히 노력형이 운빨형이죠. 저도 운 좋은 남자죠. 네. 동네형 천운형이래요. 천운형 맞다. 개인적으로 게임하던 사람은 엄청난 노력형입니다. 네. 아, 게임을 겁나 많이 하니까 얼굴도 그닥 머리도 그닥 졸라 노력하는 거지. 아, 이분이 딱 짚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공부를 잘했던 타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는 좋은 데잖아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고요. 운이 좋았다고요? 네. 근데 이분은 저보다 머리가 좋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소기업이었고 대기업이니까 1페이지에 올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하나가 바로 올라왔네요. 이거는 서파르타에서 네, 배우는 건데 네네.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네. 나중에 뭐 따로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네네네.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 묶인 상품이 몇 개 없는 그런 네네네. 키워드를 좀 찾아야 되고요. 네네네. 노력은 좀 필요하죠. 네. 거기서 관심을 쏴주는 것들을 이용해서 관심 받게 해주면 네네네. 이게 올라갑니다. 관심 받게 해주면 네. 되게 언어를 순화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작은 무대부터 관심 받게 해주고 큰 네네. 무대로 옮겨주면 네. 진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위탁 판매 네. 제품이 1페이지에 몇 개나 올라가 있어요? 지금 4개 올라가 있는데 네. 보통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3,000 키워드 정도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배운 대로 하면 4만 키워드도 올라가요. 4만 키워드. 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네. 그 카테고리 안 묶인 것들이 있는 틈이 있는 애들은 네. 해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럼 4만 키워드, 3만 키워드 있는 애들을 지금 1페이지에 4개를 올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네네. 4만, 3만, 3천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위탁 매출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걔가 기대가 되는 게 위탁의 1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배우는 게 있는 게 올라갔다고 무조건 팔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관여 제품들은 보기만 하고 안 팔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제가 만든 몰에 하루에 300명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는 현상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그치. 이거 계속하면 점점 늘면 노출되고 뭐 유입되면 이제 전환이 되겠구나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데 배운 거를 잘 써먹고 계세요. 네. 다른 강의 혹시 들은 거 있나요? 1월달은 소과장님 강의가 헬로 강의 처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키워드 강의를 네. 그 짤막한 거를 하나 들었었고요. 아, 키워드 강의? 네. 그리고 서파르타 오기 직전에 반자동 강의를 출장 가회처럼 이제 와서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거를 듣고 안 들었죠. 이게 1회차, 2회차가 있는데 이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 돈은 냈는데? 이게 1회차 비용, 2회차 비용이 있는데 1회차 비용이 더 컸지만 그거 드리고 네. 이게 부업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자동은 부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네네네. 딱 그때 서파르타 합격 소식이 들려서 입소를 결정하고 그걸 딱 끊었습니다. 그 키워드 강의 들었다는 거 어땠어요? 뭐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춘추쌤도 그렇고 키워드 정모 하잖아요. 네. 보통 3시간, 4시간 하는데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 강의를 컷 편집을 8개를 해서 1부, 2부 그렇게 해가지고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0만 원 네. 정도? 그래서 쓸모없는 강의는 아니지만 네. 우리 정보랑 크게 다를 건 사실은 없었어요. 저희께 싸다. 그거죠. 마트에서 그람당 뭐 그런 걸로 하면 여기가 제일 싸다. 아, 그쵸. 네. 저희는 진짜 싼 거예요. 신규 정모 오는 사람 3만 원, 3천 원에. 한 번 들으면 11,000원에 듣잖아요. 네. 이건 진짜 그냥 거저죠, 거저.
네. 다른 강의 들어보면 네.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부업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대체? 지금 8월달 기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일하는 구조가 외부 출장이 너무 많아서 네. 2시간 이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이요? 네. 앞으로는 더 일할 건데 지금 네. 8월 기준으로. 8월 기준으로 2시간씩 일했다고요? 네. 진짜예요? 진짜인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2시간. 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운전자가 제 와이프인데 네. CS하고 네. 주문 처리는 와이프가 다 해주는데요. 아. 제가 저만 생각했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저희가 업무 분장이 확실해서 그걸 이제 와이프가 네. 주문 맞는 날은 거의 새벽까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와이프분이 앞에 계신데 네. 아이 셋 키우면서 이거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지는 않았는데요.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 보니까 힘이 나서 힘이 나요?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통장에 지금 얼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1,600만 원이요. 나갈 거 나가고 8월 31일 날 정산된 건 정산. 나갈 거 다 나가고 1,6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니까 네. 이제 밤새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오전에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오전에 아르바이트도 하세요? 네. 일과를 좀 알려주세요. 네. 아침에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같이 등교를 하고요. 등교하고 네, 바로 아르바이트장으로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라서 네. 점심시간에 와서 위탁은 배송해야 되니까 1시 이전, 2시 이전까지는 발주를 넣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발주를 내고 네. 다시 아르바이트를 오거나 네. 아니면 아이들 픽업, 학원 픽업 예. 이거 네네. 하고 저녁에 와서 애들 숙제 봐주고 네. 11시부터 업무 시작해요. 아니 별로 안 하네 와이프분도. 그렇죠. 너무 열심히 사는데? 네. 와이프가 하는 시간을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별로 안 돼요 시간이. 애들 픽업하고 11시부터 이제 9대 시작인 거잖아요. 네. 대량을 제가 한 2달 정도 숙성을 시키거든요. 네. 왜냐면 올린 지 한 달 만에 지우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2달 숙성시키고 그 다음 달에는 다시 한번 팔렸던 애들을 또 프리미엄관을 옮겨줄 겁니다. 네. 그 작업을 하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는 되겠죠. 1,600만 원이 원래 매버리시면 네. 보통 통장에 없지 않나요? 제가 왜냐면 전 오늘 네. 1700 오늘 오면서 처음 보여줬어요. 처음 보여줬다고요? 그 돈 꽂힌 거를? 왜냐면 제가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다 주는 게 네네. 제가 해봐야 마이너스인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애가 셋이고 고정비만 생각해도 굳이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오면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 1,600만 원 생긴 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집에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제품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네. 애들 낙서가 항상 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속으로는 뭐 차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거 와이프분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돈 벌기 전에는 네. 별로 안 좋다. 서로 어설프게 알아서 네. 자기 말이 맞다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많이 싸운다. 네. 잘 안 될 때는. 그리고 육아를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육아를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예. 그러다가 확실하게 메타인지를 하고 네. 업무 분장. 업무 분장하고. 그거는 이제 터치 안 하는 걸로. 매출이 나면 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약간 결혼 기간이 있어서 좀 대면했거든요. 대화할 게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닥 없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관심사가 같아지니까 너 요즘에 이거 신정보인데 들어봤니? 막 이러면서 이야기거리가 생기는구나. 네네. 대화거리가 생기고 네. 제가 경단녀였잖아요. 경단녀. 네, 이제 뭘 좀 아는 여자 같은 느낌. 맞죠. 경력 단절녀였다가 이제 계속 CS도 하고 쇼핑몰도 하니까 네. 이제 내가 기가 사는구나. 네네. 네, 통장에 막 1,700만 원 찍혀 있고 하니까 네.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원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네, 계속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솔직히 지금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크게 제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8월 달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가지고 9월 달부터 더 왜냐면 계속 미루고 있던 게 지금 대량도 키워드 작업 다시 해서 옮겨야지 했는데 시간을 이렇게 잘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9월 달에는 시간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꼭 하면 대량 매출이 분명히 오를 게 확실히 느껴져서 그 작업을 꼭 할 겁니다. 아니 원래 목표가 네. 50만 원 버는 게 목표였다면서요. 왜 50만 원이에요? 왜냐면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승진이라는 이 뭔가 동기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산을 해봤죠. 근데 한 직급 승진하는데 실급여가 한 50 정도 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을 봤을 때는 뭐 희생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맞죠. 이쪽으로 벌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서 이제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50에 거의 10배 거의 막 20배를 벌고 네. 있는데 욕심이 더 나요? 근데 이게 느낌이 서 과장님 채널에 약간 부작용 네. 오신 분들이 워낙에 5천, 4천 뭐 많잖아요. 네.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작은가라는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아. 지금도 원래 제가 초기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성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더 키워서 목표를 조금 더 상향 설정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2시간 했는데 지금 이 정도니까 3시간, 4시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야, 그럼 이제는 네. 직급으로 따지면 회사 이사님 정도 버는 거 아닐까요? 그 이상이죠. 아, 그 이상인가요? 왜냐면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아, 그렇네요. 보통 실급여가 650만 원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사님이라고 해도 세 구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실급여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훨씬 낫습니다. 이겼네요, 이사님. 그쵸.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네네. 내가 이 길을 갈까? 네. 대신에 얼굴을 볼 수 없다. 네. 아니면 이 길을 갈까? 네. 근데 가족들이 다 이 길을 응원해준다고 해가지고 아, 직장은 다니면서 네네네. 이쪽 길을 선택한 거죠. 되는 게 아니라 되려고 하는 그 과정부터 해서 되려고 하는 과정이. 그럼 굉장히 어렵죠. 야, 그럼 거의 이제 중소기업 사장급? 아, 그런가요? 알겠다. 아, 너무 좋습니다. 뿌듯하네요. 야,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랑 네. 행동하시는 거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네. 저번에 잘 안 되시는 분 나왔잖아요. 네, 저랑 환경이 좀 비슷하신. 그분도 아이가 셋이었고, 네.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제가 원래 구독자였거든요. 되게. 그분 구독자였어요? 네. 네. 거의 제가 5번째 구독자가 됐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말씀도 되게 잘해주시고, 다정하시고, 호감형이시고, 네. 제 또래시고, 유튜브를 한다는 게 네. 제가 계속 봤는데, 사이클이 가장 똑같이 올라오시고, 그래서 실행력도 대단하시구나 하고 봐서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안 되신 케이스로 나와서 진짜 의아했습니다. 그분은 전업이었는데, 네. 왜 잘 안 되셨을까요? 제가 감히 뭐 사실 모르겠는데, 네. 카테고리를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좀 늦게 더 매출이 나오시겠지만, 네네네.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계정을 돌리셔서는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잘 안 팔리는 카테고리 위주로 수집을 미리 하신 게 아닌가? 왜냐면 저는 천재라고 생각해서 49% 마진을 하신다,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고 그 무료 배송만 셀렉트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팔리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눈에 보이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경험에 비춰보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구매된 부업으로 네. 월 100만 원 정도 부업으로 버는 거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월 100만 원은? 미서씨 할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게 엑셀로 치면은 그냥 합계 정도 내고 피벗 정도 돌리고 배워서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뭐 한 달 안에 뭐 100만 원 벌겠다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네네. 좀 감을 익히시고 한 6개월 정도 보시고 그럼 마지막 달에 100만 원은 계정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6개 정도? 6개 정도? 네. 그러면 100만 원은 무조건 벌 텐데.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천재냐는 댓글이 있어요, 여기에. 천재. 실패는 없었나요? 지금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 소파라타가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뭐 천재면 들어가지 않았겠죠. 아. 왜냐면 더터콜을 처음에 저희가 1월 5일 15기 수급만이었는데 네. 저희가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네. 3번인가 나갔는데 코로나에 돌파됐습니다. 그때 되게 민감할 때라서 네네네. 와이프랑 고민했죠. 숨기고 나갈까? 근데 그럼 큰일 나겠다. 네네. 소과장님 볼 수 없다. 그래서 안 나갔죠. 주 단위로 애들이 계속 돌파되면서 5주가 한 주 단위로 다 걸리니까 수강료를 내놨는데 이제 못 가게 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반이 아니니까 정모도 참석을 못 하니까 네.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6만 개를 거의 8kg로 50% 마진을 한 달 반 만에 6만 개 다 채웠죠.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8kg라는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엑셀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엑셀 정리 잘하고 계시다고. 팔리겠지 했는데 팔리긴 팔리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깨닫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카테고리는 그건 무조건 팔리는 그건 거예요. 무조건 팔려요. 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들은 제가 하나 배우고 서파라타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8kg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와이프가요. 40% 마진에 1kg 하니까 네네. 되게 잘 팔리는데 예. 역마진 나는 것들이 굵직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하지 마라. 수집은 제가 업무부장이 제가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때부터 이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죠. 열심히 사시니까 까방권 드려야죠. 그쵸? 네,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알았으니까. 네, 배우고 안 배웠으니까. 되는 걸 네. 알았습니다. 제품 군에 따라서 키로수를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냥 무작정 때려놓는 건 아닌 거죠. 150불 이상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상품은 그냥 보내시나요? 고객들한테 다 안내하고 보내시나요? 이거는 사실은 배송 같은 것들은 다 와이프가 처리를 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대량으로 하는 거 평균 단가를 다 내봤거든요. 네. 48,000원이라서 150만 불 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자한테 언더밸류로 해달라고 하면 네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비싼 건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48,000원 정도면 적정한 것 같은데 좀 더 비싼 거를 9월달에 수집을 해볼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상품이 3, 4개인 거에 비해 매출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네. 단가가 낮아서 그럴까요? 4개를 올렸는데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느낀 게 올라가도 안 팔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19만 8천원짜리인데 네. 굉장히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아, 예. 방문자는 많은데 안 사더라고요. 그쵸. 이런 애는 안 팔리는구나. 네. 근데 오히려 4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고민 안 하는 것들은 꽤 팔리고 제가 매출이 적은 이유는 지금 올라간 지 한 2, 3주밖에 안 됐어요. 올라간 2, 3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성과가 기대되는 게 이제 위탁에 올라간 녀석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아, 오, 좋습니다. 다음 주 운 좋은 여자 사모님 출연 부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모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거든. 상관없다면 아까 본인이 다 얘기하고. 네. 아, 알겠습니다. 수동은 어떻게 하면 잘 팔려요? 수동은 카페 침투가 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오늘 이번에 카페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 근데 아이디 대량처럼 엄마 아빠 네. 이거 해가지고 4-5개 만들어서 할 때마다 돌리면 그게 영속적으로 팔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수준은 카페 마케팅이나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사용기 네.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 정도만 해도 네. 리뷰 쌓이고 판매가 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뭐 1,000만 원 팔 것도 아니니까 당장은 지금은 인스타가 수익이 많나요? 구대가 수익이 많나요? 거의 균형 있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스타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물건이 좋거나 네. 소싱이 잘 되거나 하면 잘 팔리기도 하고 근데 타겟이 좀 틀어지면 아예 안 팔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주식에서 배당금 받듯이 네네네. 꾸준히 그래도 얘가 뭘 날라오니까 그런 거는 얘가 되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기본이 돼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 주니까 네. 이제 이런 거 해보고 공동구매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카테고리별 평균 무게를 고정으로 잡고 대량을 돌리시나요?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전 1kg로 잡습니다. 1kg로? 3kg를 넘지 않아요. 아, 왜냐면 제가 팔고 있는 것들의 평균이 48,000원이잖아요. 네네. 무크는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 무겁고 큰 거를 한번 제가 키워도 엄청 잘 잡은 줄 알고 했는데 결국 손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는 피하고 네. 웬만하면 손쉬운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랑 수업 당시 몇 개 계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카드, 직장인이 좋은 게 카드가 많은 게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 3천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아, 직장인이니까 또 네. 금방 나오잖아요. 네, 원래 대출이 많았어가지고 더 이상 안 돼. 뭐 아, 원래 대출이 많았다요. 부대 때문에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출 갚은 나가면 되는 거죠? 대출은 더 받으려고요. 뭔가 차 있으면 그걸로 뭘 할 것들이 생각이 나서 아, 사람들이 네, 남편분 입장이랑 아내분 입장이랑 궁금하대요. 아. 네. 저희 뭐 그냥 콜라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화목하고 서로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상위에도 안 팔리는 거는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거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찾으면 되니까. 네, 그냥 경험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얘는 안 팔리는구나. 네네네. 아니 근데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 교육적으로 한번 나가보실 생각 없어요? 저는 네. 그 스터디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출장을 가니까 아, 그래서 당장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네. 그렇게 한 번씩 해보려고. 왜냐면 1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분명히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어라 그건 절대 못 하겠지만 네. 근데 100만 원만 더 벌어도 사실 되게 괜찮은 건데 제가 그걸 만족을 못 하고 뭐 그랬지만 서파르타 주말반 피곤해서 따라가기 버겁지 않으셨나요? 이게 포장되기를 서파르타 가면 뭐 거기 묶여서 이렇게 공부만 한다 뭐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네. 사실 교리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배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일기 분들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하는데 네. 전 페이지 1페이지 올리는 것도 거기서 배웠지만 감이 없었는데 여기는 거의 마우스 잡아주고 될 때까지 해주시니까 네. 거기서 배웠고요. 저는 환경도 좋지만 배우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아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분이 3일만 나와서 안 배웠을 수 있는데 요거 네. 더 떴고도 사실 다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거를 서파르타에서는 더 붙잡고 옆에서 시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셀러로 하면 1월 5일날 처음이고요. 네. 뭔가 상품을 올려서 팔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9월이니까 9개월간. 네. 9개월 동안 부업으로라도 네. 열심히 하면 이런 식의 지식이 쌓일 수 있다. 네. 이 정도 지식이. 저보다 젊고 체력 좋으신 분들은 훨씬 네. 더 잘하실 수 있을 건데. 그리고 이분이 회사 일이 엄청 바빠요. 출장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라이브도 몇 번을 깠어요, 일정을. 한건 아니고. 네. 네. 그 회사 일이 진짜 바쁘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 51세 퇴직자입니다. 지금 네. 다른 곳에서 구매대행 강의 듣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좋은지요? 50있으면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시거든요. 그렇죠. 네. 무조건 하실 수 있는데 네. 잘 배우셔야 돼요. 전 그런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서 씨를 이용해가지고 계정 한 개 만개 채우는데 2달 넘게 걸리시면 네.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안 네. 되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고 한 달 조금 넘어서 다 채운다. 그러면은 전 그런 분들은 다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안 되면 이제 수동을 하는 게 차라리 낫죠. 네. 네. 아니면 고민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대량을 뭐 1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하면 그 빌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다른 강의 듣는데 제 강의 들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강의라도 좀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서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좀 케어해주는 강의? 근데 그런 강의가 우리 강의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감동을 받았던 강의도 네네네. 15기 수급반에서 경단녀가 뭐 1, 2년 경단녀가 아니고 몇 년 경단인가요? 7년. 너무 진짜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거 선생님들이 다 붙여주셨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와이프분한테 네네. 15기 수급만 들을 때 네네. 정말 그렇게 도움이 좀 됐나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2분 더 있었어요. 네, 두 분 더 있었어요? 그 거짓말처럼 짜르르 한 줄을 앉아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뒤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감동을 받고서 네. 원래 후기도 잘 안 쓰는데 네. 그때 카페에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아, 동기부여도 됐어요. 아, 이렇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진짜.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후기를 남겨줬는데 또 그걸 감사하게 과장님께서 아, 또 메일에 공지도 띄워주셨고요. 아, 너무 좋아서 후기가. 네. 원래 진심은 통하나 봐요. 아, 진심은 통하는 거죠. 그때 아이들 제가 운 좋은 남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아, 얻어가려고. 그때 이제 떠가지고. 네. 그 후기 쓰고 코로나에 걸려서 그다음부터 못 들어가지고 공백이 생겼었죠. 와, 저희 강사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진짜. 안 되면은 남아서 계속 알려주시고. 네. 저는 사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뭐 사심 없이 얘기하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밖에서 선생님 계시지만 네네. 어때요? 라이브 해보시니까 네. 지금 아예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걱정됐던 게 제가 네.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과장님 네. 라이브를 망치거나 뭐 의도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 산책하면서 긴장을 많이 풀어주시고 아, 그리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긴장이 덜 됩니다. 아, 예. 아, 앞에서 또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흐뭇한 눈으로 또 지켜봐 주시니까. 자, 부대 위탁 공동구매 어떤 채널이 제일 마음이 가시나요? 저는 위탁이 제일 마음이 가요. 오. 왜냐면 브랜딩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사업자 뭐 브랜딩 뭐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브랜딩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두부의 앞에다 이름 두 글자 붙여도 브랜딩인 거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 몰도 그렇게 만들어놔서 사입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재고를 쌓아놓기가 지금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음, 마진 좋은 위탁을 해서 제 쇼핑몰을 예쁘게 꾸며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근데 그러려면 미네랄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량이 맡아줘야죠. 그럼 이 시점에서 주문 처리와 아, CS를 네. 하는 와이프분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 네. 구매 대행 대량 공동구매 중에 뭐가 제일 마음이 가세요? 대량 구매 대행 아, 구매 대행 대량? 아, 왜요? 왜? 무조건 아, 무조건? 네. 왜 무조건이에요? 셀럽픽을 배우려고 선생님을 직접 집으로 오셔서 마우스를 하나하나 이제 배웠거든요. 네네네. 배우는 내내 와 너무 어려워서 아, 너무 어렵다. 난 대량으로만 네. 해도 이 정도 되니 네. 난 이걸로도 충분하다. 아, 컴퓨터가 어려우면 무조건 대량. 무조건 대량이다. 다 할 겁니다. 기재권 연락 온 적은 없으신가요? 엄청 많은데요. 네. 제가 앞으로 안 사겠다고 마음먹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애플, 아, 애플, 그리고 네네. 다이슨, 다이슨, 그리고 로지텍. 로지텍. 얘들 계속 오는데 네. 그냥 매일 답변만 계속 한 3일 안에 전 계속 해줬거든요. 몰이 폐쇄되거나 정지된 건 없어요. 근데 애플이 좀 민감하다고 어디서 소문을 들어서 애플 건 다 지웠고요. 네. 근데 다이슨도 엄청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뭐 없습니다. 몰이 다 살아있으니까. 소싱은 알리에서 하시나요? 전 무조건 다 알리요.
100%. 100% 알리? 네. 옛날에 그 무쿠 한번 타오바오에서 했다가 신경 쓰기 너무 100% 많아서 알리다. 전업이면 제가 타오바오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에서 가장 효율이 있는 건 알리인 것 같아요. 우리 형편에는 네. 네. 아이들도 좀 케어하고 해야 네네. 되니까 무조건 알리. 마음이 잘 맞으시네요. 무조건 알리래요. 아, 예, 좋습니다. 올릴 때 마진율은 얼마나 잡으세요? 50%요. 아직도 50%? 네, 무조건 50%. 무조건 50%. 좋습니다.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품을 우선은 내가 얼마를 남는지부터 계산을 해봐요. 내가 얼마나 남는지를 계산한다? 네. 네. 그리고 얼마를 고객님께 드리고 합의를 볼 건지. 얼마를 고객님께 드리고 합의를 볼 건지를 생각한다. 네. 정말 뭐 그런 거는 그냥 드려요. 왜냐면 나한테 되돌아오는 택배비 네. 5,000원이 더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가지라고 한다? 네. 제 방법도 예전에 가지라고 한다 네, 했는데 네, 맞아요.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얼마 주고 네, 승마 바지. 승마 바지. 네, 사이즈 미스가 나셔가지고 네. 반품하신다고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제가 그러면 수선비를 선물을 좀 드릴 테니 좀 이쁘게 입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랬더니 감사하다고 계속 오히려 저한테 네, 그러시면서 또 주문을 주셨어요. 그 수선비 보내주면 얼마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계산부터 했어요.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게 8만 원에 팔았거든요. 8만 원에? 한 37,000원이었죠. 네, 37,000원. 그래서 이제 남는 거 했더니 그래서 내가 밥만 먹고 시작하자. 네. 수선비를 제가 한 2만 원부터 불렀더니 네. 오케이 하면 오케이. 2만 몇천 원 남았네요. 네. 반품은 여러분 이렇게 최대한 안 받으면서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 쿠팡 판매 비율이 궁금합니다. 주력 마켓이 어디인지. 대량은 다 쿠팡이 90이고요. 대량. 근데 스스도 은근 많이 팔려요. 예전에 등록해놨던 것들이 팔려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제 동기가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 알고리즘 막 바뀌었다 그래도 대량은 사실 알고리즘 타가지고 팔리는 건 아니라서 맞아요. 수수에도 남는 시간에 올리면 무조건 팔립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팔립니다. 팔리거든요. 근데 위탁이랑 공동구매는 다 스스죠.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래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둘째 아들 방이 없는데 둘째 아들 방을 이제 조만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잉여 수익이 생기니까 그렇죠. 저희는 애가 셋이서 방 4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이제 잉여 수익이 생긴 것 같아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제 와이프가 실행할 계획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이제 이제 방이 생기겠네요. 조만간. 울자는 둘째. 그러니까 첫째한테 치이고. 네. 다음에 또 라이브 서울대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구매 대행 셀러 하시는 분 제자 라이브에 출연시켜서 한번 또 좋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다음에도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